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또 어설프게 저희가 또 방송 사고가 이렇게 소리가 작다? 소리를 좀 키워볼까? 이거 더 키우면 안 될 텐데? 소리를 막 계속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생각나냐면 지하철에서 왜 어떤 분은 그 민원으로 너무 덥다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춥다 그러고. 아니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안 들리는 분들 위주로 가야 돼.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알겠습니다. 잠깐 하시피 형 진짜 갈수록 잘생겨지네. 그럴 리가 아무도 형 얘기 안 해. 다시 시사인에도 헬마 나오던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찾아보셨지? 역시 우리 동지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멤버십 혜택 좀 알려달라고. 그런 영업 활동 우리 이제 하시피가. 멤버십 혜택은요. 일단은 저희가 목요일마다 나가는 컨텐츠를 수요일에 이제 선제적으로 공개해드리는 게 1단계. 두 번째부터는 칼럼이 제공됩니다. 네. 우리 한가 형의 저번에 샘플로 전체 공개로 올려드렸는데 꽤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뭐 회의하는 영상이라든지 비컷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차례 정도 나갔고. 네. 원래 제가 이제 웃기는 걸 좋아해서 하시피 안경 벗으면 미소년으로 변한다고 해서. 아니. 예, 시팍형 안경 벗으니까 못생기지. 바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시팍이라고 하신 거구나. 저하고 그 어떤 의도가 같으시네요. 나도 지난번에 안경 한번 벗었더니 급하게 쓰라고 하시더라고. 형은 진짜 써야 돼. 두부를 보여달라고 이제 두분양님 말씀하셨는데, 두부는 저희가 그 상도동 스튜디오에 있고요. 저희 오늘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이제 충정로 스튜디오입니다. 충정로 스튜디오는 어디냐면 국PD 집입니다. 두부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 저희 두부가 아프거든요. 이제 선천적으로 불치병이 있어요. HCM이라고 심장병인데 그래서 병원을 지금 오래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죽을 수도 있었던 거를 살려놨거든. 근데 얼마 전에 동물병원에 다니던 동물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약을 주시면서 동지입니다 이러시면서. 진짜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이제 후원 어떻게 하고 그거 잘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로? 몸둘 바를 모르면서 약을 이제 받아 왔었어. 약을 공짜로 받아왔다는 거야? 스폰을 받으셨다. 스폰이라니 두부. 그렇죠. 그러니까 두부 아픈 거니까. 오래 다닌 병원이고 되게 거니까. 두부 잘 챙겨주시고 그런 분이시거든. 그렇지. 감사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우리 방송에서 너무 배고프다고 하니까. 박은정님, 집사는 굶어도 주인님은 굶으면 안 돼요. 정답이십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끝이 없어. 아무튼. 에리카 김님 감사합니다. 진짜 잘한다. 야, 너 라이브 체질이다. 한가노 아주 라이브 체질이네. 잘한다. 재빨리 본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내용 있는 방송, 뭔가 알찬 라이브 방송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 방송이랑 같습니다. 첫 번째 코너 헬마우스의 가짜뉴스 라이브 해체쇼! 라이브 해체쇼.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가로세로 연구소 편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방송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브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찰진 가짜뉴스 해체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상한 채널 실체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얘네들이 사실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름이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 찌라시 같은 거 가지고 난리쳐가지고 그걸로 약간 유명세를 얻고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는 어떤 소리를 하고 다니는 인간들인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틀어주세요. 정두원 의원 봐. 네. 그러니까요. 정말 나 인생 무당이더라고. 난 정두원이가 나를 이렇게 줬는지 몰랐네. 그랬었어요 또? 나는 몰랐어 진짜. 근데 원래 아까 이게 누가 시청자분께서 저기 윤창중한테 공격한 사람은 다 데스노트 선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보셨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방송이 정두원 전 의원이 사망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한 방송이에요. 저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데스노트니 이런 소리 하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들도 얼굴 맞대고 가끔 서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무슨 데스노트가 어쩌고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한테 자기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저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저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쟤들이 가세현에서 설리 씨가 돌아가신 날. 그렇지. 그날이 조국 장관 사퇴하신 날. 그렇지. 근데 세 명이 앉아가지고 모여서 김용호 씨가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왜 하필 오늘 죽었냐.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 장관의 사태가 묻힌다는 거죠. 혹은 이게 무슨 음모론으로 흐른다는 거죠. 너무 막말이잖아, 막말.
그러니까 사실상은 저거는 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방송 모양새를 갖춰놓고 있죠. 스튜디오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카메라도 여러 대 돌려놓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는 방송이야. 그러니까 뭐 코너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이 안 되거든. 저런 식의 내용을 송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파를 오염시키는 짓이에요. 저러고 있어요.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윤창중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기 억울하다. 지가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하다. 자기가 그동안 모함을 당했고 자기가 뭐 했던 그 짓이 사실이 아닌데 남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모함했다. 이게 저 인간의 주장이거든. 일관되게 주장이에요. 근데 저게 처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저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복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뉴스를 주로 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툭툭툭툭 한 차례 치면서 툭툭툭툭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윤그랩이라고 불리셨죠 저분이. 그랩. 그러니까 사실은 성추행이죠. 성추행범인데 자기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터치만 했는데 만졌을 뿐인데 자랑이다. 진짜 그게 자랑이냐? 저 사건이 있고 나서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도 잘렸고 이게 뭐한 일입니까 도대체 저 당시만 해도 박근혜가 그 대통령으로 방미해가지고 정상회담하고 뭐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놓고 그렇게 잘려놓고 한국으로 바로 그 다음날 도망쳤거든.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경찰한테 수사도 안 받았어요. 그래놓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서 나왔냐면 나는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됐으니까 무죄다. 미국 검찰에서 나한테 연락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라고 판명이 난 것이다 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블로그 게시물까지 올렸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 가관입니다 여러분. 요거죠 요거 보시면 가관이죠. 쓸쓸한 그의 뒷모습. 자기가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상처받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러고 나왔어요. 내 영혼의 상처. 야 남의 마음에 상처 입혀놓고 뭘 내 영혼의 상처야. 근데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블로그에 올린 것 같은 어떤 편집이네. 저걸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고 뒤에서 누가 찍어준 거지. 저러면서 나왔는데 맞아요. 문 열어줄 때도 팬티 바람으로 문 열어줬지. 이은영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치. 지금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는 댓글이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네요. 말씀 많이 해주니까 준비된 코너를 소화한 이후에 우리 하시피하고 뭐 그 얘기도 좀 같이 해보죠 뭐. 아무튼 아니 성추행하고 페미니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뭐 남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범죄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저 인간이 튀어나왔어요. 나는 무죄다. 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그 당시는 뭐냐면 제가 그 팩트체크 팀에 몸담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 당시에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느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윤창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무죄로 판명이 나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것이냐 라고 어디에 물어봤느냐? 워싱턴 DC 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사건이 배정됐던 워싱턴 DC 경찰청에 물어봤고요. 미국은 검찰하고 경찰이 둘 다 수사권이 있고 기소도 뭐 경찰은 일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게 저기 3번이나 답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팩트체크 팀에서 답변 받은 겁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워싱턴 경찰 관할이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창중 선생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한 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 무려 3번이나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좀 더 뚜렷하게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죠.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Still remains as an active open case.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뒤시기 칼 같아요. 한글로 다 적어놨는데 이 새끼가 자 그러니까 윤창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성추행 사건은 여전히 유효한 오픈 케이스다. 사건이 열려있다. 클로즈 되거나 디스미스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창중 선생님 그러니까 안 끝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원재천 그 한동대 교수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따로 그 여쭤봤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실제로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미국 검사한테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 사건이 사라지면 디스미스나 클로즈 이런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유효한 오픈 케이스라고 한 거는 사건이 살아있다는 거다. 안토니우스님이 누가 윤창중 데리고 미국 관광 좀 안 가나? 정답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원재천 교수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저희가 그게 방송에서 내보내기에 아주 적절한 얘기는 표현은 아니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원재천 교수가 그때 저한테 그 통화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윤창중 씨가 그거를 자기 사건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워싱턴 DC를 방문해보면 된다. 방문해보면 공항에서 무사히 통과가 된다면 당신은 사건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서 공항에서 체포된다면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미국을 방문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윤창중 선생님한테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혹시 뭔가 사건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워싱턴 DC를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생기셨다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저 윤창중 선생님한테도 제가 이제 임경빈 작가라고 전화번호가 남아 있으실 텐데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제가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정정보도 제가 3번 해드릴게요. 3번 해드릴게요. 정정보도는 어디다가 해요? 우리 채널에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사실은 저런 내용을 방송할 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하시라. 지금 동지분들이 저희 걱정을 많이 해주셔. 무슨 걱정? 이게 어쨌든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페미니즘으로 링크를 시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후원부에서 다루겠습니다 했더니만은 넘어가면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시라, 다루지 마시라.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계셔.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예한 이슈라는 거 잘 알고요. 그렇죠. 첨예한 이슈라는 거 잘 알고 뭐 감정을 증폭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혐오파리하는 애들이랑은 다른 거니까요. 뭐 그거는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그 준비한 순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거는 사실은 여러분께 얘네들이 이렇게 패륜적인 방송을 한다, 이런 식의 채널을 운영을 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눈베리시는 거를 이제 걱정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본 방송 진짜 가짜뉴스 해체쇼, 지금부터 이제 실제 해체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잘 보면 한 명은 MBC라는 그 메이저 방송사 출신이고요, 다른 한 명은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헛소리를 중심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법리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주세요.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네. 굳이 그렇게까지 뭐 아실 필요가 없고, 네.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네. 파기환송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 있었던 거, 이번 네. 대법원에서 뭐 어떻게 인정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네, 새로 다툴 수 아까 있어요. 그거를 잠깐 그 기사 캡처를 다시 보여드리면, 네. 여러분들 요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죄 부분은 확정, 네.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핵심이에요. 파기환송이라는 건 뭐냐? 사실심 다시 가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사실심에서 물론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지만,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새롭게 재판이 되면 또 새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전혀 다른 겁니다. 이길 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게 그 아주 교묘한 사기입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보시면 내용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뭔가 자기네 그 지지층이나 자기네 시청층을 꼬시는 멘트는 다 들어가 있는데, 무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사실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증거만 나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거랑 관계없이 새로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의 얘기.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교묘한 얘기예요. 왜냐? 대법원에서는 실제로는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관계, 그리고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하고의 그 뇌물죄하고의 성립관계, 이런 거를 사실 이미 다 못을 박아놨거든. 지난번에 가세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대법원장이 뭐라고 읽었습니까? 저들은,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뇌물죄에 관한 공동정범이다, 공범이다 이거야. 공범이다. 그게 확인이 돼서 대법원에서 그 내용은 확정이 된 얘기예요. 그걸 다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2심으로 다시 되돌려서 내려보냈는데 뭐라고 하면서 내려보냈느냐. 뇌물죄, 특히 공무원의 뇌물죄는 엄중하게 다뤄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가 죄로 인정받은 뭐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공무원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랑 묶어서 뇌물죄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이거를 쪼개서 뇌물죄를 따로 심리해가지고 따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당연히 유죄인데 뇌물죄는 분리를 해서 요거는 판결 따로 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거를 변호사인 저 양반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법률적 전문성이 없는 소리예요. 근데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을 이용해서 굉장히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교묘하냐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전문 변호사, 특히 이제 형법 위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세 분을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용을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면 특히 강용석 변호사가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 아시게 될 텐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교묘하게 법리적으로 핵심 문제를 다 피해간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해야 될 얘기는 안 하고 다 피해간 얘기입니다. 저희 채널의 특성상 이분들의 그 실명을 보여드리는 게 그분들의 영업활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가명 처리를 했습니다. 가명 처리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하신 분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결론부부터 보세요. 결론부가 중요합니다. 결론부가 변호사라면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도 뭐라고 하셨냐면 강용석 변호사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헛소리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자, 뭐냐면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대법에서 파기를 시켜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낼 때,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는 당연히 파기한 대법원 판결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사실심에서 뭔가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게 아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뇌물죄는 다른 범죄들과 분리해서 판결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걸 묶어서 판결한 기술적 문제를 지적한 거다.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데 2심에서 내릴 때 기술적 문제가 조금 있었다.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결문 안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실히 했고, 이재용이 준 그 말들이 뇌물로 인정이 돼서 오히려 뇌물 X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뇌물 X가 늘어났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량이 늘어나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후루꾸루 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재판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노골적으로 사기를 치겠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만 그걸 다시 하라는 거지 심리를 다시 하라거나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변호사가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형법 전문 변호사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분 볼까요? 이분 뭐라고 하셨냐? 이 사건의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잖아요.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간의 뇌물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다 했다. 대법까지 그거는 판단이 끝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판결하고 이런 거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강용석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새로 재판할 수도 있다. 그건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증거가 새로 나와가지고 재판을 뒤집어야 되면은 그건 뭐냐? 재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끝난 사건도 그렇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때 그때 무슨 납북됐던 어부들을 거짓말로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살이 시켰던 거, 그런 거는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하면 무죄가 나오죠. 그런 재심 수준의 얘기를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오히려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자기들만 더 불리하잖아.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안 돼. 새로운 증거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뭐? 나 또 좀 드세요. 나오면 나올수록 불리해져. 여러분 그 지난 영상에 그 보셨겠지만 한시피가 센스 있게 잘 넣어놨던 그 나또 영상, 나또 녹취록, 초콜릿 녹취록. 하필 또 초콜릿이라 그래 그것도. 초콜릿. 초콜릿은 좀 일본식 표현 아니야 그거? 난 근데 그 1시간 좀 돼. 근데 그거 다 들었거든. 그렇지. 좀 피가 거꾸로 섰더라 진짜.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대통령 취임 직전이잖아. 대통령의 취임사를 가이드라인 하는 거죠. 그렇지. 이건 이렇게 써라, 저건 저렇게 써라 하면서 정호성을 야단치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문고리 3인방이고 행정관 맞나? 비서관일 거야. 근데 그 셋 중에서 정무감각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순실이야. 왜냐면 최순실이 이렇게 지적하거든. 야, 대통령 취임사에 이거 불량식품 이야기 들어간 게 맞냐 이게?
미치겠다. 아 그렇지, 그건 정확한 지적이야. 그거는 내가 연설비서관이라고 했다고 해도 그거는 분명히 지적했을 것 같아. 야 어떤 새끼가 대통령 취임사에 불량식품 얘기를 넣냐? 빨간 줄 쭉쭉. 아 최순실 웃고 떠들고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뭐야? 아무튼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증거가 새로 드러날 때마다 점점 나오고 있는데 뭘 재판을 다시 해? 재판 다시 하면 니네 큰일 나.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세 분 인터뷰를 드렸는데 그거 다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 강영석 변호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최소한 저는 가짜뉴스를 타격하는 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짜뉴스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사기를 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이 정도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의 어떤 방송 준비의 최소한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방송 원고에 다 녹입니다. 어떤 내용은 녹이고 어떤 내용은 코멘트를 뭐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뭐 기사를 따오기도 하고 이거는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 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영석 선생님, 김세희 선생님은 이런 준비도 안 한다는 거야. 알면은 뭉개는 거야. 왜냐면은 저번에 한가영이 말을 했지만 떼창 유도거든. 자기 입으로 근거를 말하지 않지. I say 박 이렇게 했을 때 광화문에서 그네가 들려야 코인이 있으니까. 태블릿, PC, 가짜 뉴스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야.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니까 팩트라 뭐 준비나 이런 게 필요 없지. 기조만 잡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자기네끼리 슈퍼챗을 빨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앞에다가 하나의 장막을 쳐주는 거예요. 장막을 쳐주고 자기네가 그 스크린에 그 영상을 쏘듯이 가짜 세계를 거기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강용석과 김세희의 말로 구축된 가상의 세계, 박근혜가 무죄인 가상의 세계,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스크린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야, 우리 1시간 하지 않았냐? 몇 분 정도 들어가 계시나요? 지금 2,550분. 아, 진짜?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동지들이 56분. 진짜 대단하다. 정말 많구나. 정말 많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가세현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고요. 잠깐 이모님, 하시피님 잘생기셨어요. 그만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둥탁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배종수님, 20대 남성의 극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미니즘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광고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다음 주 시사인에 저희의 인터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사인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는데 아까 전에 페미니즘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실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거든? 성재준 원장님께서 방송 중에 우리에게 메일 2통이나 보냈다. 아니 한 통 보냈어? 뭐 2통이야. 2통 보냈나? 몰라. 한 통 보냈어. 한 통은 봤어. 한 통 왔어. 한 통 왔는데 뭐 자기가 진짜 보낸 거야? 자기 왔어. 내가 확인했고 밑도끝도 없이 만나자고 하니까. 아니 왜냐면 저는 그게 스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성재준이라고 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만나자고 보냈는데 아니 왜 만나 내가 애초에. 아니 뭐 만나려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되지. 밑도 끝도 없이 만나자고 하면 어떡해. 읽어드릴게요. 헬마우스님에게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 연락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성재준 드림. 그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왜 만나자는 건지, 왜 만나야 되는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아니 무슨 제안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20대 남성들이 극우화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어떤 게 영향을 준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아까 전에 윤창중 얘기를 하는데 페미니즘 얘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시사인에서도 했어요. 페미니즘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했냐 뭐 이런 거를 물으시더라고. 제가 유튜브를 연구를 좀 해봤어요.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이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커지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대체로 이제 젊은 분들, 성재준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리섭도 마찬가지였고 보니까 페미니즘을 되게 욕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확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 미천이 그거였지. 왜냐면은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성역인 게 아니고 모류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사실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극우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극우화라기보다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겠죠.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채널이 그걸 이용해서 성장을 하면 거기 이제 동화가 될 거 아닙니까? 저 형은 맞는 말 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은근슬쩍 극우적인 어떤 가짜뉴스, 그렇지. 어떤 자기 정치적 프로파간다 이런 걸 섞어가지고 내면화를 시켜가지고 포섭을 하는 형태로 극우 유튜버들이 성장을 하더라고. 난 이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시사인에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지. 나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젠더 갈등이라는 건 실제로 사회에 있는 현상이고 담론에서도 다뤄야 되는 현상인데 기존 제도권 정치권에서는 민감하니까 말을 안 했고 언론에서도 민감하니까 말을 안 하거나 뭐 20대 남성들이 하는 거를 되게 뭐랄까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동지분들 중에서도 이제 댓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걔네들이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티페미 때문에 처음에 그 채널을 보기 시작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혐한에 일봉에 이러고 있더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대 남성들이 전부 다 뭐 여성차별주의자다 이렇게 몰아갈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내물 40이지만 저희 때만 해도 사실 남자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좀 혜택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야. 지금 20대들 말고 우리 같은 이제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저만 해도 그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면은 할머니들이 나를 챙기는 거랑 우리 사촌 누나를 챙기는 게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 지금 할머니들은 안 그러죠. 지금 할머니들은 안 그러고 지금 엄마 아버지들은 안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때랑은 근데 이제 많이 다르죠.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차이가 있었고 사실 당장 지금 저희 걱정해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동지님들도 얘기 이거 조심해서 해라 혹은 하지 마라라고 지금 말씀해주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 이거 민감하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얘기만 할 거야. 그거를 제도권 정치에서도 그렇게 했고 언론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언급하는 유일한 집단이 그 극우 유튜버들이었거든요. 아, 그동안.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다 얘기를 안 하는데 얘들만 얘기하면서 극우 유튜버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글로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온당하게 얘기했느냐? 온당하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를테면 성희롱을 한다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성희롱을 끼워 넣는다고 막 뭐 외모가 어떻고 뭐 지금도 시둥이랑 뭐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고릴라인지 뭐 시둥인지 둘이서 그걸로 싸우고 있다고. 뭐 넌 어디 출근도 못 한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싸우고 있다고. 이게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얘를 어나더 주댕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여의도에 있다가 이제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온 여러 이제 배경 중에서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여의도니까 어쨌든 간에 소통을 하고 말을 걸고 포섭을 하고 통합을 해가야 될 거 아니야. 뭐 반틈을 다 잘라내서 죽인다는 형식으로 가면은 계속 대결만 하면은 뭐 어떻게 가자는 거냐 이 말이지 나는. 우리가 다 워마드가 될 수는 없잖아. 그 이제 사실은 뭐 동지분들의 우려도 저희가 충분히 알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권들이나 실제로 발언해야 되는 형들 아 그러니까 나는 선배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너네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뻔히 알지만 내가 처음에 이 채널을 열었을 때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싶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20대 남성분들한테도 후배들한테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이러저러한 맥락들이 있고 저러저러한 맥락들이 있으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난 그걸 하고 싶었던 거거든. 뭐 이거는 잘못돼서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정교하게 그 20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제대로 활용을 하는 아 20대 남성들은 억울하지. 20대 남성들은 억울하단 말이야 사실은. 어떤 측면은 그런가요?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놓고 보면은 누가 더 뭐 무슨 뭐 약자고 누가 강자고 구분할 수 없죠. 근데 기성세대로 쳐봐. 기성세대 여성들이랑 20대 남자로 치면 누가 약자야? 20대 남성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뭐라고 대답을 해도 안 되잖아.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혜택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군대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손해만 본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너네는 뭐 강자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틀로 보면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들이 좀 더 상위층을 형성하고 계속 이제 유리한 게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뭐 20대 남성, 여성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 구조로 봤을 때는 20대 자체가 약자인 상태인 거잖아. 약자지 사실은. 취직 자리가 예전 뭐 80년대 운동권 하다가도 그냥 아무데나 취직할 수 있었던 그 시절하고 지금은 너무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 아저씨들이 야 그냥 뭐 대학 나오고 그러면 다 갈 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좀 양보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지 사실.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나 형 나이 또래 결국 제일 힘든 게 여성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기 조사를 한번 보니까 그 출산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력 단절이래요. 경력 단절. 근데 그거 다 동의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20대 남성들이건 30대 남성들이건 다 동의하거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누가 약자고 누가 더 강자고 이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거 유튜버들처럼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은 안 됩니다. 다 축출해야 됩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코인을 빠는 게 사회적으로도 해악이다. 난 그래서 말을 걸기 위해서 건전하게 말을 걸기 위해서 이 채널을 시작한 거다. 그래서 아까 우려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만 저희도 조심하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소통을 잘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친구가 그 처음에 이제 유튜브 하자면서 이것저것 보여줄 때 특히 이제 극우 유튜버 애들 뭐 유튜브나 이런 애들 거 보여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자기네 동년배들, 자기네 세대들을 일종의 착취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착취하고 있더라고. 착취지.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어떤 박탈감이나 뭐 내가 너무 힘든 이 상황을 누군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남한테 덤태기를 씌우라 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간에 결국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면 대화를 해야 되고 문제가 뭔지를 짚고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런 유튜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혐오만 더 퍼지고 있고 사회적 갈등만 더 조장되고 있으니 일단 헬마우스를 내세워서 걔들부터 때립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저의 의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20대에 대한 얘기, 30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사람 말하자면 사회에 이제 막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 젊은 층들한테 어떤 보조적 장치들이 사회적 보조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싸움이 엉뚱한 판으로 옮겨붙는 거예요. 여자냐 남자냐, 누가 더 뭐 손해를 받냐, 누가 더 이득을 받냐. 아니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엉뚱한 싸움이 벌어지고 돈을 엉뚱한 놈들이 훔쳐가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 신부를 건드려요. 제가 그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심장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걔네들의 그 안타까운 점을 뜯어내는 거야. 잡아 뜯어가지고 야 너 솔직히 지금 속에 있는 거 욕 막 쏟아내도 돼. 이런 거 해도 돼. 그게 솔직한 거고 위선적이지 않은 좋은 거야. 그게 힙한 거야. 라는 게 유튜브 방식이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정적인 계기는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계기 중 하나가 신의 한 수가 돌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신의 한 수는 사실 젊은 분들이 잘 안 봐요. 20대 30대들이 잘 안 봐. 근데 유튜브는 그 당시에 60만까지 성장하는데 젊은 분들이 거기에 내면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저열한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있는 들 그리고 자기가 돈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도 저 형처럼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싶다 하면서 그 유튜브에 뛰어들어서 같은 걸 재생산하고 저게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고 실제로 어떤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20대 여성과 남성, 30대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경력 단절 문제라는 거는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같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남성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뭐 같이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난 그래서 유튜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남성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심하거든. 소위 남페미. 여성들 왜냐하면 남성 페미라고 하면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페미니스트였습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뭐 여성주의에 대해 잘 알고 성차별에 대해 잘 알고 뭐 저기 뭐 선량한 사람이고 뭐 공감의식이 뛰어나고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여자들이 힘들겠구나 하고 깨달은 그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점들에 대해서 동년배 남자들한테 성찰 지점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자기는 마치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난 것처럼 완장을 차는 거야. 완장을 차고 완장 찬 것처럼 다른 남자들 비난하고 후려치고 너희들은 성차별주의자다. 남자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난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대체 뭔데?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한 토론을 가로막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지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다른 남성들한테 야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더라고 성찰 지점을 공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식으로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인지만 그런 어떤 이미지만 좀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싸움이 되는 거야. 이를테면 내가 채팅창에서 누가 헬마우스 욕하면 물론 내 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헬마우스 욕하면은
가입해 주십시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사회적인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사람 수를 늘려가야 되고 포섭하고 설득해서 동의하는 사람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자꾸 탁탁탁탁 줄여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고 성차별주의자와 성차별주의자 아닌 사람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 너는 나쁜 놈 이거를 구분하려 드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남패미들이. 결국 포섭하는 게 아니라 갈라쳐가지고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는 걸로 자기 이익을 취한다는 거지. 뭐 사실은 이거 뭐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누군가 진작에 여쭤보시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예. 저는 뭐 사실 그래요.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남녀가 혹은 뭐 남남이든 뭐 여여든 뭐 어떤 커플들이 세상을 함께 살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파트너가 부딪히는 문제가 꼭 나의 문제거든. 내가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겠지? 근데 그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내가 안에 있을 때 답답했던 지점들이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쨌든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약간 통합을 해낼 필요가 있다. 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지.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질문이 오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를 말 안 하는 게 저희한테 이익입니다. 실제로는. 왜냐면 너무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이렇게 근데 글쎄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유명해지고 돈 벌고 이러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최대한 저도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쭤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대답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길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 콘텐츠로 한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내가 말고 헬마우스가 뭐 사실은 간단해요. 우리가 다 논의해서 빠져버리고 그 말 안 하기로 해버리고 그냥 서로 미워하기만 하기로 한다면 그냥 일베하고 워마드만 둘이 남아가지고 지들끼리만 싸우는 게 되는 거죠. 일베랑 워마드가 문제인 건 명확하지. 그 둘만 싸우는 게 사회적 공론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하자면 지금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는 저 리서빈이 뭐니 하는 그 일베 시리즈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워마드들만 남아서 지들끼리만 툭탁툭탁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뭐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어쨌든 없앨 수 없잖아. 그렇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내야 된단 말인 거야 나는. 필요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토론을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더 좀 고민할 수 있는 게 나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에서 말하는 거는 못 하겠어. 그래서 난 지금 이렇게 그래. 못 하는 거고. 까마귀님, 반지꼬리님 가입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진짜 오늘 필사적으로 재밌고 웃기는 방송을 만들어야지라고 진짜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세팅을 해놨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인싸 아니 아까 전에 뭐 20대 그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넘어가시죠. 더 뭐 많은 얘기를 할 기회가 앞으로도 뭐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너무 급하게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좀 정제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페미니즘 이슈는 우리가 뭐 다 같이.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진짜 준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소통을 하면서 뭔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중에 정치적 사안이 있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라이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형도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네. 내가 지금 하루 꼬박 준비한 게 헛짓거리다. 지금 저 두 형님들도 매우 표정이 안 좋아. 너 지금 준비 안 하겠다는 말 아니냐라는 이게 지금 그 얘기인데 여러분 아니고요. 더 열심히 준비하긴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제가 너무 주댕이를 터는 게 이게 방송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0만 구독자의 공약 좀 걸어달라는. 10만 구독자 이벤트 이미 준비해둔 거 있습니다. 큰 걸로 준비해두고 있어요. 뭐? 그 보고서. 제가 큰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일단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저희가 뭐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 끝내기가 싫어서 계속 이걸 하게 되는데 그건 좀 과해. 나는 좀 과하지. 아시다시피 저는 30분 했으면 30분 1시간 반 동안 떠들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편집을 해서 15분으로 줄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혜님을 닮은 세대로님, 김청수님, 나님, 흰둥이 닮은 달로님, 정말 많은 분들이 강아지 뉴스님, 앙작가님, 정말 놀보님, 이름만 그러신 거죠, 놀보님. 하여튼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축선님 감사하고요, 오지승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멤버십으로 가입해주신 분들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구독해주시고 계신 동지분들 그리고 한 왔다 갔다 3,000분 이상의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새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또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얼굴 가리지 마. 멤버십은 통역. 핫썸요.